조용한 집 안,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준혁 씨, 여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요? 그는 지윤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어요. 지윤 씨,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이 순간부터 당신은 온전히 내 여자예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남편이 있는 공간에서 다른 남자와 선을 넘어 버린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지윤은 천천히 눈을 떴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자 어젯밤 태준과 주고받았던 날카로운 말들이 다시 떠오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별것 아닌 작은 말다툼이었는데 왜 그렇게 감정이 격해졌던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윤은 길게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집 안에 퍼지는 따뜻한 커피 향기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듯했죠. 그때 침실문이 천천히 열리고 태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지만 서로 말없이 침묵만 흘렀어요. 어색한 공기가 길게 이어지자 태준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너무 심했지. 미안해, 지윤아. 태준의 작은 사과 한마디에 지윤의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어요. 그녀도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괜히 예민하게 굴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서로 마주 보며 미소 짓자 두 사람 사이에 냉랭했던 분위기가 서서히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태준이 다가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죠. 익숙하고 따뜻한 남편의 품에 안긴 지우는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둘은 다시 침대로 돌아가 서로를 달래듯 천천히 입술을 맞추었어요. 태준의 따스한 손길이 지윤의 어깨를 감싸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윤은 그제야 모든 걱정과 긴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깊은 안도감을 느꼈죠.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태준의 손이 움찔하며 그녀의 어깨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내렸어요. 지윤은 놀라 눈을 떴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괜찮아요? 태준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지더니 식은땀이 송골송골 이마 위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윤이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지윤아,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두 손으로 머리를 꽉 움켜쥐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의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죠. 그녀는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태준 씨, 정신 좀 차려요. 여보. 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몸이 급격히 경직되더니 그대로 침대 위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팔이 축 늘어지고 이불이 바닥에 흩어졌죠. 지윤은 황급히 일어나 태준의 어깨를 필사적으로 흔들었습니다. 태준 씨, 제발 눈 좀 떠봐요. 정신 차려요, 여보. 순간 그녀의 마음엔 온갖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에 놓인 휴대폰을 집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번호를 누를 수 없었어요. 제발, 제발. 힘겹게 누른 번호 너머로 전화 연결음이 흘러나오는 짧은 시간이 그녀에겐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119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119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발 빨리 와주세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제발 서둘러 주세요. 지유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울부짖었습니다. 상담원의 침착한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닿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이 죽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생각뿐이었죠. 전화를 끊자마자 지유는 맨발로 뛰쳐나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뛰어들어와 남편 곁에서 그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손에선 더 이상 온기를 느낄 수 없었죠. 여보, 제발 날 두고 가지 마요.
잘못했어요. 제발 괜찮을 거라고 말해줘요.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조용했던 아침의 평화는 그렇게 한순간에 깨져버렸죠.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급히 태준을 들 것에 실었습니다. 지우는 정신없이 겉옷만 걸친 채 맨발로 따라 나섰어요.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버텨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줘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태준을 급히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지우는 하얀 병원 복도의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녀는 두 손을 꼭 쥐었고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지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의사의 표정은 그녀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출혈이 워낙 심각해서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해요. 그 순간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차갑게 얼어붙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 남편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숙였죠.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우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차가운 병원 복도 벽에 기대어 흐느꼈어요. 세상이 너무 잔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서로를 보며 웃고 화해했던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여보, 제발 가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와요. 텅 빈 병원 복도를 그녀의 흐느낌만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윤의 평범한 하루는 한순간 비극으로 물들고 말았죠. 시간이 흐를수록 병원의 차가운 공기와 규칙적인 기계음이 지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러도 태주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어느새 병상에 누운 지 5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날이 반복될수록 지윤의 일상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한때 열정적으로 연재하던 프리랜서 웹툰 작가였지만 이제는 태블릿 앞에 앉아 한 컷도 그릴 수 없었어요. 손을 올리면 곧바로 눈물부터 흘러내렸죠. 오랜 고민 끝에 지윤은 편집자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남편이 많이 아파서 연재를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메일을 보낸 후 지윤의 눈에서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일을 내려놓는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더 아프고 막막했습니다. 병원에서 늦게 돌아오는 밤이면 어둡고 텅 빈 집안의 적막함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도 어둠이 온전히 사라지지 않는 기분이었죠. 적막을 견디지 못해 TV를 켜보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밝은 웃음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우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날이 많아졌어요. 술 한 잔이 목을 넘어갈 때마다 외로움과 슬픔이 더 선명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러던 어느 밤 술 기운에 흐느끼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허공에 말을 던졌습니다. 여보, 이렇게 날 두고 어디로 간 거예요? 혼자 남겨진 나한테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텅 빈 집안엔 오직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깊은 슬픔 속에서 하염없이 흐느꼈죠. 그렇게 매일 밤을 지새우면서 지우는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갔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졌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 속으로 홀로 가라앉고 있었죠. 결국 견디다 못한 지우는 상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괜히 어색하고 복잡한 마음에 주저했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상담사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긴 이야기를 마친 후 상담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윤에게 제안했습니다. 지윤 씨, 미술 치료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면 조금 더 편안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지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림은 그녀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일이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후 지윤은 힐링 드로잉 클래스라는 작은 미술 수업을 찾아갔습니다. 강의실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죠. 낯선 환경에 긴장한 그녀의 귀에 곧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처음 오셨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수업을 이끄는 강사 최준혁이었습니다. 지우는 그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에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죠. 수업이 시작되고 준혁은 편안한 말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제 마음을 달래준 것이 바로 그림이었죠. 여러분도 여기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혁의 진솔한 고백이 지윤의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지윤은 오랜만에 집중하며 차분히 자신 안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하지만 너무 오랜만이라 긴장했을까요? 지윤이 그림을 그리다 손에서 연필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녀가 황급히 연필을 집으려 하자 준혁이 다가와 조용히 주워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긴장하신 거 알아요. 천천히 하세요. 준혁의 사소한 배려와 따뜻한 목소리에 지윤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작은 온기였죠. 쉬는 시간이 되자 준혁이 자연스럽게 지윤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린 그림을 천천히 살펴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그림 속에서 슬픔이 많이 느껴지네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뜻밖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던 지윤은 준혁의 진지한 눈빛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많이 아파요. 병원 생활이 길어지고 있어서. 준혁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몇 년 전에 가족을 떠나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게 유일한 위로가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윤 씨 마음이 더 와닿네요. 지윤은 준혁의 말에 울컥하며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사실에 깊은 위로가 느껴졌죠. 수업이 끝나고 천천히 강의실 문을 나설 때 준혁이 다시 그녀에게 다가와 밝은 미소로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용기 내서 오시길 정말 잘했어요. 다음 주에도 꼭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윤의 머릿속에는 준혁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작은 설렘과 위로가 그녀의 가슴을 흔들었죠. 그러나 병원에 도착해 여전히 차갑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남편을 마주한 순간 지윤의 가슴에 피어났던 작은 설렘은 순식간에 무거운 죄책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윤은 천천히 남편의 마르고 창백한 손을 잡았어요. 싸늘한 손길에 그녀는 다시 현실로 끌려 내려온 기분이 들었죠.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정말 나 자신이 싫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며 죄책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한편으론 준혁과의 따뜻한 만남이 너무나 간절하고 위로가 되어 스스로를 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피어난 작은 설렘을 서둘러 지우려 했었지만 이미 마음속에 있는 작은 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더 꽉 붙잡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손길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고 잠시나마 그녀를 감쌌던 따뜻했던 기억은 다시 멀어지고 있었어요.
남은 것은 오직 죄책감과 혼란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오후, 지우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순간 긴장했어요. 여보세요? 조심스레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윤 씨, 저 준혁이에요.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해요. 준혁의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윤의 심장이 다시금 크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그림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작은 모임을 하고 있어요. 마음 스케치라는 소모임인데 지윤 씨가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가 머뭇거리자 준혁이 한층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지윤 씨가 오시면 제가 조금이나마 더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결국 지윤은 작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네,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찾아간 마음 스케치 모임은 작고 아늑한 공간에서 열렸어요. 잔잔한 음악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림을 그렸죠. 지윤 역시 천천히 마음을 열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있어요. 이제는 혼자 버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지윤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진심으로 공감하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준혁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윤 씨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도 안 돼요. 준혁의 진심 어린 위로에 지윤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감정이 준혁의 말 한마디로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모임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을 때 준혁이 조용히 다가와 지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윤 씨,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지윤은 순간 망설였지만 준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준혁이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윤 씨,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혼자 짊어지고 버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과 함께 준혁은 조심스럽게 지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지윤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준혁 씨,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지윤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준혁은 그런 그녀를 차분히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그저 지윤 씨 곁에 있고 싶어요. 혼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지윤의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단단한 감정의 벽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지윤은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준혁의 따뜻한 손길과 온기가 여전히 손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죠. 차갑게 누워있는 남편을 보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창백한 손을 잡고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정말 나쁜 아내야. 정말 미안해. 지윤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에게서 받은 위로가 너무나 간절했기에 그만큼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더욱 커졌죠.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설렘과 온기는 너무도 따뜻하고 달콤했지만 동시에 가슴을 짓누르는 무겁고 위험한 유혹이었습니다. 지윤은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 채
홀로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지윤의 휴대폰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화면엔 준혁의 이름이 선명히 떠 있었죠. 지윤 씨, 이번 주말에 여수로 짧게 바람 쐬러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면 함께 가실래요? 준혁의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이 그녀의 마음을 깊숙이 흔들었지만 지윤은 즉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과 준혁의 따스한 눈빛이 계속 겹쳐졌기 때문이죠. 갑자기 말씀하셔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망설임을 이해한 듯 준혁은 차분히 덧붙였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다만 지윤 씨도 잠깐이라도 쉬면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조용히 바다를 보며 생각 정리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망설이며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결국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잠시나마 무겁고 어두운 일상을 잊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그녀의 죄책감을 이긴 것이었죠.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조용히 여수의 바닷가를 함께 거닐었습니다. 해질녘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칼을 스치며 조금씩 무거웠던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준혁과의 편안한 대화 사이사이 가볍게 웃음이 터져 나왔고 그런 순간마다 그녀는 아주 작고 따뜻한 설렘이 가슴 속에서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 두 사람은 돌산대교가 보이는 작은 카페에 들어섰어요. 준혁이 창가의 자리로 안내하며 자연스럽게 지윤의 손목을 살짝 잡았죠. 지윤 씨, 이쪽이 바다가 더 잘 보여요. 지윤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 자연스럽고 따뜻한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자신의 마음이 천천히 열리고 있음을 깨달았죠. 스스로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 깊숙이 준혁의 온기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준혁의 스킨십은 더욱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수의 밤바다를 따라 나란히 걷다 좁은 길이 나오면 준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가볍게 그녀의 등에 얹곤 했죠. 그때마다 지우는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결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우는 준혁의 부드럽고 섬세한 터치를 받아들이며 서서히 자신의 죄책감과 경계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성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이미 마음은 준혁의 따뜻한 온기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죠. 두 사람은 조용히 여수의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부드러운 달빛 아래 준혁은 테라스에 서서 조용히 와인을 따라 지윤에게 건넸죠. 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고 천천히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준혁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가끔씩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혼자보단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지윤 씨와 함께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에 지윤의 가슴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준혁이 가만히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놓자 지윤은 순간 망설였지만 그 온기에서 차마 손을 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준혁의 따뜻한 손길 아래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준혁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작았어요. 준혁은 그런 지윤의 마음을 읽은 듯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말투로 그녀를 위로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지윤 씨 자신을 좀 쉬게 해줘요. 항상 혼자서 버티기만 했잖아요. 지윤의 눈가에 희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혁의 진심 어린 위로에 그녀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천천히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준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입술을 맞췄어요. 지윤은 순간적으로 몸을 살짝 움츠렸지만 그의 입술이 닿는 순간 오래 눌러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침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천천히 지윤을 끌어안았어요. 그의 품에 닿은 순간 지윤은 작은 한숨과 함께 오랫동안 참아왔던 외로움과 아픔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죠. 나 정말 나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윤은 준혁의 품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죄책감이 그녀를 여전히 붙들고 있었지만 준혁의 따뜻한 품은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윤 씨가 편해질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옆에 있어 줄게요. 그날 밤 여수의 고요한 밤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 방에서 두 사람은 긴 시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아주었어요. 준혁은 지윤의 손을 놓지 않고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지윤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비록 그녀의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아프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준혁의 따뜻한 품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위로받고 있는지, 그 온기에 얼마나 간절히 기대고 싶었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달빛이 호텔 창문 너머로 조용히 흘러들어왔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체온과 마음을 나누며 잠들었습니다. 그 밤의 선택이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지윤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오랜만에 마음의 휴식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윤은 여수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어요. 텅 빈 집안의 어둡고 싸늘한 공기가 그녀를 감싸며 무겁게 가라앉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과 함께했던 순간의 따뜻한 기억들은 순식간에 차갑고 무거운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지윤은 지친 발걸음으로 소파에 앉아 가만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마음속 깊이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와 어깨가 가볍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흐느꼈어요. 손가락 틈새로 흘러나오는 눈물은 그녀의 차가운 볼을 따라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여수 밤바다의 온기와 준혁의 부드러운 위로가 선명하게 떠올랐지만 눈을 뜨면 그 모든 것이 죄책감으로 변해버렸죠. 그 후로 매일 밤 지윤은 끊임없이 자신과 싸웠습니다. 준혁을 만나고 오는 날이면 잠시 동안 위로받고 행복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혼자가 되면 끝없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 빠져들었어요. 이런 혼란과 괴로움 속에서 지윤은 깊은 고민 끝에 병원에 있던 남편을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을 직접 간병하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집에 돌아온 날, 지윤은 그의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남편의 창백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자 지윤은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집안엔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힘든데, 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며 결국 흐느낌으로 이어졌어요. 지윤은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가슴 속을 괴롭히던 모든 감정이 죄책감 하나로 모아졌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선 준혁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가 여전히 아프게 떠올랐어요. 지윤은 자신이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생각에 다시금 깊은 슬픔과 혼란 속으로 빠졌죠. 그 후로 지윤은 낮에는 집에서 남편을 돌보며 자신을 괴롭히는 죄책감을 견디고 가끔씩 준혁을 만나 그와의 시간 속에서 잠시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감정 사이에서 그녀는 계속 흔들렸죠. 지윤은 그렇게 위태롭게 두 개의 세상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지윤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지윤 씨, 남편분을 집으로 모셨다고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어둡고 무거워서 지윤의 가슴도 덩달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은 잠시 침묵한 뒤 다시 입을 열었죠.
내가 당신 집에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야만 내가 정말로 당신을 가진 거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지우는 순간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혁 씨, 그건 절대 안 돼요. 집엔 남편이 있잖아요. 준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지훈을 바라봤어요. 평소와는 너무 다른 그의 냉담한 눈빛에 그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부탁이에요. 지윤 씨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준혁의 말투와 눈빛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압박에 지훈은 심장이 조여오는 듯 숨이 막혔어요. 그녀는 눈앞에서 그가 멀어져 갈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에 덜컥 겁이 나고 말았죠. 몇 번이나 마음속에서 거부하려 했지만 지훈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준혁의 말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한 번만이에요. 정말 딱 한 번만. 약속된 그 밤이 왔어요. 준혁이 그녀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훈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지훈의 허리를 감싸고 집 안으로 들어왔죠. 준혁 씨, 여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요? 하지만 준혁은 그런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강하게 쥐고 흔들었죠. 그는 지훈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어요. 지윤 씨,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이 순간부터 당신은 온전히 내 여자예요. 준혁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그녀를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지훈은 선을 넘어버렸고 준혁이 집을 떠나자 자신이 방금 저지른 끔찍한 현실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지훈은 서둘러 몸을 일으켜 남편의 방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무릎을 꿇고 손으로 입을 막으며 오열했어요. 내가 정말 미쳤나 봐.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와 떨리는 목소리는 집안의 어둠과 적막을 더욱 깊고 처절하게 메웠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지우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는 것은커녕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힘들었죠. 극심한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하루 종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라 도저히 편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씻는 것조차 버거워졌어요. 결국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지우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수연을 만나 조언을 구하기로 했어요. 수연과 마주한 지우는 초췌하고 핏기 없는 얼굴로 힘겹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수연은 깜짝 놀라며 걱정스럽게 물었죠. 지윤아, 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정말 괜찮은 거야? 지우는 숨을 고르며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이 조여왔지만 천천히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고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만약 남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정말 나쁜 걸까? 수연은 잠시 당황한 듯 말문을 열지 못했지만 이내 진지하면서도 부드럽게 지훈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윤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돼. 누구라도 너처럼 외로웠으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난 내가 조금이라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수연의 따뜻한 위로에 지훈의 눈가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준혁이 다가와 마음을 흔들었어요. 며칠이 흐른 어느 오후, 준혁은 지훈을 집 근처 작은 카페로 조용히 불러냈어요.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해 보였죠. 따뜻한 커피잔을 앞에 두고도 준혁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망설이던 끝에 어렵게 말을 꺼냈죠. 지윤 씨, 이제 우리
확실히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지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죠. 두 손으로 커피잔을 꽉 쥐었지만 손끝에 떨림을 감출 순 없었어요. 정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혁 씨? 준혁은 지윤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하며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남편분 상태가 더 이상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건 지윤 씨도 알고 있잖아요. 이제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준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지윤의 마음엔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었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말을 짜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준혁은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지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장기적인 의식불명 상태는 충분한 법적 이혼 사유가 돼요.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재산의 절반 정도는 지윤 씨 몫이 될 테고. 그의 입에서 나온 재산이라는 단어는 지윤의 마음을 더욱 깊게 베어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냉정한 그의 말에 지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윤은 소파 위에 웅크리고 앉아 준혁의 말을 머릿속에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무겁고 두려워서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릿하게 아파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럽고 괴로웠죠. 지윤은 어두운 방에서 남편의 방문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끝없이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하지만 준혁과 함께하는 미래를 떠올리면 불안함과 간절함이 뒤섞이며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이대로 준혁 씨마저 떠나버리면 난 정말 혼자가 돼. 그걸 견딜 수 있을까?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다잡고 다시 흔들리는 일을 반복했어요.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한 채 고민을 이어가던 지우는 결국 무겁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이 발걸음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지우는 천천히 법률사무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지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낯설고 차가운 사무실 공기가 그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죠. 맞은편의 변호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냉정하고 차분한 어조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지윤 씨 상황이라면 배우자께서 장기적인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재산 분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변호사의 냉정한 말에 현실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고 지윤은 숨이 멎을 듯한 슬픔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이 순간을 상상하고 준비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자 지윤은 온몸이 굳어져 버렸죠.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어쩌면 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미한 안도감마저 뒤섞여 그녀를 흔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혼을 하게 되다니 이게 과연 옳은 걸까? 지윤의 눈에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결국 작은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마저 목이 메어 잘 나오지 않았죠. 현실을 마주한 지윤의 마음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점점 깊고 어두운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가혹했어요. 지윤의 이혼 결정이 알려지자 시어머니는 곧장 집으로 달려와 흐느끼며 그녀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지윤아, 어쩜 내가 이럴 수가 있어? 우리 태준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등을 돌릴 수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비난 앞에서 지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두 손을 움켜쥔 채 떨고 있었죠. 고지어 시댁 친척들까지
그녀를 향해 차갑고 싸늘한 눈빛을 보내며 속삭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쩜 저렇게 독할 수가 있대? 세상 참 무섭다. 차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속에서 메아리치듯 반복됐고 심지어 이웃들까지 그녀를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이 아프다고 저렇게 쉽게 이혼하다니. 정말 인정머리 없는 여자네. 지우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과 자기 혐오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끝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녀를 이해해주지 못했고 스스로조차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죠. 그리고 결국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법원의 차갑고 낯선 공기 속에서 지우는 손끝의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류 위에 펜을 올리는 순간 그녀의 눈앞으로 지나간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죠.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 사고 이후 버텨왔던 고통스러운 나날들,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까지 복잡하게 얽혀 지훈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걸까? 지금 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떨리는 지훈의 목소리에 서류를 받아들던 법원 직원은 조용히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은 그런 시선조차 느끼지 못한 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준혁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함께 알아보자며 집 계약에 필요한 돈을 이야기하자 지훈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가 원하는 대로 돈을 건넸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남편을 떠난 죄책감이 짓누르고 있었지만 준혁과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면 현실적인 행복과 작은 안도감이 찾아왔죠. 둘이 함께 고른 커플링을 손가락에 끼워보며 지우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달랬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러도 준혁은 이상하게도 계속 집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바빠서 그런 거라 믿었지만 시간이 한 달 넘게 흐르자 지훈의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저녁 고민 끝에 지훈은 조심스럽게 준혁의 팔을 살짝 잡으며 물었어요. 준혁 씨, 우리 집 보러 간다던 게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준혁은 그런 지훈을 부드럽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지윤 씨, 너무 걱정 마세요. 지윤 씨랑 제가 함께 살 집인데 당연히 신중하게 좋은 곳으로 골라야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린 것뿐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죠? 준혁의 상냥하고 다정한 말투에 지훈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던 불안을 애써 눌렀어요. 네, 알겠어요. 준혁 씨가 알아서 잘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말하며 지훈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하고 불안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변함없이 지훈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지만 그의 미소 뒤편에는 지훈이 결코 알아차리지 못한 숨겨진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새로 마련한 작은 원룸에서 홀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죠. 쿵쿵쿵. 지훈은 깜짝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김지윤 씨, 집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얼른 문 열어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분노에 차 있었어요.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한 여자가 거칠게 밀치며 들어오더니 지훈을 향해 매섭게 노려봤죠. 당신이 김지윤 맞죠? 준혁 씨랑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왜 남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순간 지훈은 충격으로 숨이 턱 막혔어요. 가까스로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갈라졌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이라뇨? 그 말에 여자는 싸늘히 비웃으며 지훈의 얼굴에 더 가까이 다가섰어요. 장난쳐요. 준혁 씨랑 나
이미 양가 부모님까지 다 만나고 결혼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모든 걸 망쳤다고요. 그 순간 지우는 머리가 새하얗게 비어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이럴 리 없어. 준혁 씨가 다른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나자 지우는 충격과 절망 속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정신을 겨우 추스른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 참지 못한 지우는 곧장 준혁의 집 앞으로 달려갔죠. 어둠 속에서 떨리는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준혁이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고 있었죠. 지훈을 발견한 준혁은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곧 냉정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지윤 씨,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향해 외쳤어요. 준혁 씨,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당신이랑 결혼 준비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발 설명 좀 해줘요. 그런 지훈의 절박한 모습에도 준혁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싸늘한 웃음을 지으며 비웃듯 말했어요. 설마 진짜 나랑 결혼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지훈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물이 터져 나왔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준혁 씨가 먼저 나한테 결혼 약속했잖아요. 나 가진 거 전부 당신한테 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준혁은 지훈의 간절한 눈빛을 무시하며 짜증 섞인 어조로 차갑게 말을 내뱉었어요. 착각하지 마요. 애초부터 내가 원한 건 당신 돈이지. 결혼 같은 건 생각한 적도 없어요. 외로운 여자 적당히 위로해줬다고 진짜 사랑이라도 믿은 거예요? 그의 가슴을 찢는 듯한 말에 지훈은 견딜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로 울부짖으며 그의 옷깃을 잡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해요? 준혁은 지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냉정하게 바라봤죠. 정신 좀 차려요. 당신 인생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에요. 이제 그만 귀찮게 굴어요. 준혁의 밀침에 지훈은 그대로 힘없이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준혁은 넘어진 그녀를 차갑게 외면한 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집 안으로 사라졌죠. 차가운 길바닥 위에서 지훈은 일어설 힘도 없이 쓰러진 채